저희가 어제 오후에 자습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이 아니라 이제 문제 몇 개 드리고 같이 이제 풀어보자 그랬어요. 간단하게 답을 드려볼게요. 자, 같이 이제 어제 거 복습하는 겸 1번부터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글자 크기를 확대로 늘리고 있죠. 요거는 이제 인텔리제이 기능입니다. 그렇죠? 맥을 쓰는 친구들은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윈도우를 보니까 Alt Shift였던 것 같아요. Alt Shift 플러스, Alt Shift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맥은 저기 컨트롤 키겠죠? 컨트롤 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거 기억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인텔리제이 설정. 자,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뜨는 모양 및 동작의 모양. 여기 보면 접근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확대 축소가 이렇게 있어요. 확대 축소.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쓰는 거랑 좀 다른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전체 확대예요. 전체 확대. 전체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Alt Shift 플러스, 죄송해요. Alt Shift 플러스 맞았는데. 예, 지금 요 창만, 잠깐만요. 요 창만 지금 커졌다 작아지죠, 그렇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창만. 근데 지금 죄송해요. 이게 지금 안 먹히네. 여기서 해야 되나? 지금 Alt Shift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체가 작아지는데 여기 지금 안 먹히네요. 하여튼 지금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쪽만 작게 크게 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고 있고 전체 크게 작게가 되는데 지금 갑자기 단축키가 안 먹히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요거 지금 200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만 줄여볼게요. 그렇죠? 전체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좀 작아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기능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 크기나 글꼴 같은 것도 바꾸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마인데요. 저는 지금 하이 컨트라스트를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업하기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다크가 수업하기 좀 별로예요. 보면 이제 구분자가 좀 글자랑 배경이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라이트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쓰셔도 좋은데 어떤 개발자들은 다크나 그렇죠? 이런 하이 컨트라스트 그렇죠?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라이트 위드, 라이트 헤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잘 맞게 하시면 되고 실제로 눈에는 이게 더 좋대요. 왜냐하면 이 동공이 밝은 곳에 있으면 작아져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피로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어둡게 해버리면 동공이 이렇게 커져요. 커져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피로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라이트 모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죠. 그렇죠? 자,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저희가 수업 때 요게 지금 윈도우인 친구들이 자바 컴파일러, 그 다음에 자바 실행 도구인 JDK 위치를 못 잡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껐다 키기만 하면 됐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모드 설정이라는 걸 좀 해봤어요. 자, 이거는 방금 봤던 거는 인텔리제이 전체 설정이고, 모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폴더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폴더를 모듈이라 불러요. 모듈.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볼게요. 모듈에서. 밑에 쭉 내려보면 모듈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 설정. 잠시만요.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컨트롤 알트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이게 지금
이게 단축키가 이상하게 안 먹히네요. 죠 키워서 해야 되겠다. 죠 제가 뭘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자, 다시. 자, 마우스 오른쪽 해서 여기 보면 하단에 쭉 내리다 보면 모드 설정이 있을 거였죠? 모드 설정. 자, 여기 보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소스는 src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컴파일하면 out이라는 곳에 된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안 하는데 외부 라이브러리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JDK에서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 베이직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디폴트 라이브러리. 자, 요거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사용할 때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예시로 든 경민 회사에서 경민연구소에서 만든 메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죠. 기본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외부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플러스 버튼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 것들은 패시브, 아티팩트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자, 밑에 내려보면 SDK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JDK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JDK. 자,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개발자 도구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이제 자바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개발자 킷을 여기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약간 뭐랄까 좀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을 설정하는 곳이고 저희는 자바 디벨로먼트 킷을 여기다가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 지금 21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 변수를 찾아서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내 환경 변수가 여기 아니면 그렇죠? 여기를 못 찾을 거고요. 자, 여기 지금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디스크에서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 다운로드 별로 추천을 안 해요. 별로 이제 가져온 것 중에 제대로 동작하는 걸 못 봐서. 자, 그래서 여기 디스크 또 지금 보면 탐지를 본인이 해서 야, 여기 식구가 있네. 너 이거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렇죠? 식구가 있네. 자, 그래서 디스크에다 이렇게 추가하기로 해서 19나 20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살짝 헷갈렸던 부분은 여기 안에서 컨텐츠에 홈에 바이너리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죠? 그냥 이제 여기 JDK 21, 19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요거. 그럼 내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버전을 21 버전, 19 버전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 말고 전용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마다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쓰는 거고 전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인텔리제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모듈들 전역에 라이브러리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프로젝트마다 라이브러리 설정하겠죠.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봤던 것들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 문제로 넘어와서 자, 문제 1번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업 완전 초반에 배웠던 건데 자, 우리가 작성한 이 클래스 문서를 어떻게 실행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자바 소스 코드가 실행되기까지의 올바른 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실행하면 되나? 이렇게 그냥 실행.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자, 수업 초반에 요 메인이나 칼크라는 걸 만들어줬죠. 요걸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 친구를 자바C라는 명령어로 컴파일을 하고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소스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행을 못하고 누가 읽기 좋도록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인 JVM 제가 이제 설명 어제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친구가 실제로 우리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할 때는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해요, 그렇죠? 그래서 작성, 컴파일, 그다음에 클래스, 이게 컴파일하면 생성이 됩니다. 그거를 자바라는 명령어로 JVM을 실행해서 결과가 출력되겠죠. 그렇죠? 여기 C가 됩니다. C. 자, 자바를 컴파일할 때 명령어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바 C. 그렇죠? 자바 C. 자바 C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작성한 게 hello.java면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hello.class가 생기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하는 명령어는 뭐예요? 자바의 hello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클래스는 생략해야 돼요. 그렇죠? 클래스 생략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java가 컴파일하면 여기 지금 중복되는 문제죠. 그렇죠? 클래스가 된다 되어 있죠. 그렇죠? 클래스가 된다. 자, 요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자바는 컴파일 언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소스 코드 작성하면 무조건 컴파일하고 실행되는구나. 요거를 알려주기 위한 문제인 거예요. 자, 요걸 알려주기 위한 문제. 자, 요거 방금,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자바 C로, 그렇죠? 이 자바를 실행하고, 그쵸?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되겠죠. 자바로 레슨 01 헬로를 실행하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자, 다음 중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 자, 자바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라고 했었죠. 지금 현재 이 작성한 코드. 그래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자바 C 명령어는 클래스 파일로 바꾸죠. 그렇죠? 컴파일러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컴파일러라 불러요. 컴파일러라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C는 컴파일러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바가 실행을 하죠. 그렇죠? 자바가 실행하죠. 그렇죠? 자, 이때 이 자바를 다른 말로 우리가 JR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를 할 수 있고, 자, 이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안에 실제로 실행하는 도구인 JVM이라는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요거 둘 다 동일한 정답입니다. 자바가 실행, JR이가 실행, JVM이 실행, 이렇게 세 개 다 정답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D가 C의 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JVM이 클래스 파일 이름을 읽어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도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만 물어봤어야죠. 나머지 분들은 GPT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JDK의 구성 요소 중 아닌 것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컴파일러랑 자, 실행하는 엔진. 자, 엔진은 이건 환경이니까 실제로 엔진은 JVM인 거예요. 그렇죠? 엔진은 실제로는 JVM. 자바 버추얼 머신 우리가 엔진이라 부르고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을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JDK는 컴파일러 엔진이고. 자, 게임은 우리가 만든 지적 재산이죠.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만든 지적 재산. 이런 JDK로 생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 패키지나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랬죠. 저희가 이제 배워본 기본 패키지는 java.lang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자, 이 랭 패키지 안에 스트링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메스가 있다 그랬어요. 요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바 코드를 컴파일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환경이죠. 그렇죠? 실행하는 환경.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자, 이거는 이제 통합
개발자 환경일 거예요. 그렇죠? 통합 개발자 환경. 저 E가 자꾸 기억이 안 나네. 맞아.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입니다. 그렇죠? Integrated Development 그렇죠? Environment. 이게 IDE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ntelliJ를 IDE라 부릅니다. 그렇죠? IDE, 요즘 IntelliJ. 이거는 뭐다? 우리가 쓰고 있는 IntelliJ. 자, 이거 말고 무료 툴이 있다고 했었죠? 이클립스라는 툴이 있다고 했어요. 이클립스. 이거는 우리 어제 교재받은 두잇이라고 하는 교재가 이클립스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다른 툴들을 우리가 뭐 항상 밥만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파스타도 먹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인텔리제이를 쓰는 사람은 이클립스로 잘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자동 완성도 많이 해주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클립스는 오류가 많이 떠요. 무료다 보니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편이라 오류가 좀 많이 뜨고 좀 버벅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도구다.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렇죠? JR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 아까 여기 모듈 설정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패키지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 자, 패키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com.cosmo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클래스 이름을 유일하게 만들기 위한 패키징 기술이다. 그랬죠? 자, 이때 사용되는 패키징의 기술을 어떤 걸 이용하죠? 이 패키징 기술을 디렉토리, 그러니까 우리 파일 구조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자, 파일 구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com.cosmo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com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cosmo라는 디렉토리, 그냥 디렉토리 구조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마켓 패키징 기술을 완성합니다. 되게 쉽습니다. 그죠? 접근하기 쉬워요. 그냥 폴더구나. 그죠? 폴더가 패키지가 되는구나. 자, 제가 어제 보여드렸어요.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있네. 그죠? 보면 이제 com.cosmo 안에 ex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디렉터리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디렉터리 구조. 자, 여기 지금 mass4 20 그쵸? 이거는 이제 2를 10번 거듭 제곱하라. 그죠? 이거 거듭을 빠진 똑같은 말이죠. 2를 10번 제곱한다. 그죠? B가 되겠죠. B. 자, 자바자 랭 패키지의 특징입니다. 얘는 제가 얘기 안 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임포트 됩니다. 자, 이건 맞고요. 그렇죠? 맞고. 그다음에 자, 시스템이나 메스 등의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 포함되어 있고요. 자, 사용하려면 무조건 임포트를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동으로 되니까 얘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자, 자바 실행과 관련된 필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럴까요? 아닐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죠. 여러분들 이런 말 배워본 적 없는데. 자,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메인을 만들었는데, 자, 메인. 자, 이 메인의 규칙이 public, static, void까지 꼭 써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메인의 규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링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스트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랭 패키지에서 나왔어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어디 거다? java.lang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다. 이런 걸 지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메인이 실행되려면 스트링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실행에 꼭 필요한
패키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O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중 모든 클래스의 이름이 모두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 대문자로 써져 있는 거는 그냥 클래스다. 자, 매스, 시스템, 스트링, 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얘는 함수라고 했어야죠. 함수. 함수는 수업 때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함수는 수업 때 해드릴 건데. 자, 제가 클래스 규칙으로 뭐라 그랬죠? 모든 이름의 클래스는 대명사로 써야 된다. 어제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왜 대명사다? 우리가 무언가를 창작하는 어떤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명사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영어에서 대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뭐다? 대문자더라. 그래서 이 중에서 대문자인 것, 매스, 시스템, 스트링이 되겠죠. 자, 아래 코드를 실행한 결과. 자, 요거는 3을 2번 거듭 제곱하는데 제가 이거 정답을 잘못 적어서 보냈어요. 자, 3을 2번 거듭 제곱하면 9가 되겠죠. 그쵸? 9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 매스는 실수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9.0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9.0. 이 매스.4가 실수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9라고 써도 정답인데 9.0이 더 맞는 거겠죠. 자, 패키지가 충돌하는 경우 자바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위에 패키지 문제 응용이 되겠죠. 클래스 앞에 패키지명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바.랭에 매스도 써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민 회사에서 만든 매스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썼을 때는 구분이 전혀 안 되죠. 그렇죠?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앞에다가 패키지명을 쓰면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앞에 패키지명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패키지로 자동 또 중복 문제 나왔죠? 랭이 되겠죠. 랭. 자,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타입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어제 기본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본형은 자, 이렇게 다시.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처음부터. 자, 모든 프로그램은 자, 연산을 하거나 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출력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다 그랬어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였죠. 데이터를 저장해야 화면에도 출력하고 연산도 하고 더하기 빼기도 하고 그쵸? 프린터로 출력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어떤 거를? 데이터를. 자, 이때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방식이 데이터 타입이 되었죠. 자, 모든 언어들은 각자만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 있어요. 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우면 파이썬이라는 언어만의 저장 방식이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만의 방식이 있고, 자바는 자바만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중요한 포인트는 비슷해요. 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를 배우면 다른 것도 쉽게 배운다라고 합니다. 자, 자바는 어떻게 저장한다 그랬죠? 데이터를 숫자인 데이터를 자, 뭐라고 저장한다 그랬어요? 기본형이라고 저장한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어제 우리 혜지 씨가 제가 기본형으로 한다만 했으니까 기본형 타입이라는 말을 안 써서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죠? 데이터 타입이니까 제가 데이터 형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죠? 데이터형이거나 이게 타입이 다른 말이었죠? 영어죠, 그렇죠? 영어예요, 형이라는 것이 타입의 한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형 보이시죠? 기본형. 이게 지금 기본 타입이 됩니다, 기본 타입.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 기본형 타입이라는 거는 기본 타입 이렇게 얘기하는 복수된 말이었죠. 원래 기본 타입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근데 기본형 타입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한글이 영어랑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해진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데이터는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기로 했다. 왜 기본형이라고 하기로 했다? 기본이라는 건 뭐예요? 베이직, 아주 베이스가 되는 이런 거죠. 왜 베이스가 된다? 컴퓨터는 숫자만 다루니까, 그렇죠? 이유는 뭐다? 컴퓨터는 수만 다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는 컴퓨터가 다루는 베이스한 데이터다 이런 뜻이었죠. 베이스한 데이터. 자, 요거랑 이거랑 그다음에 자료형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료형. 자료형. 그래서 기본형과 자료형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료형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요런 수나 요런 복잡한 데이터들을 여러 개로 묶어서 관리하는 데이터라 그래서죠. 데이터 이 기본형이든 또는 뭐 자료형이든 이런 데이터들을 복잡하게 저장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자료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자료형이 되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단순하지 않고 그냥 숫자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를 가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시형은 우리가 죄송해요. 기본형은 원시형이라는 말이라고도 했었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수만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 데이터라는 말도 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원시적인 거인 거죠. 그렇죠? 자, 복잡하기 때문에 얘는 자료형인 거겠죠.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기본형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기본형에는 어떤 게 있다? 기본형에는 정수 데이터와 그렇죠? 정수 타입과 그다음에 실수 타입이 있다 그랬어요. 정수 타입, 실수 타입.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논리 타입과 그렇죠? 요거는 제가 한글로 얘기를 한 적 없는데 부울이 되죠. 불리형. 자, 논리 타입과 그다음에 캐릭터가 있다 그랬어요. 문자. 자, 문자형은 우리가 차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정수 타입은 제가 int라고도 했어요. int. 지나가듯이 얘기했어요. 실수 타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실수 타입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플러트라 불러요. 플러트. 근데 이제 플러트라는 말 자체가 실수라는 영어의 뜻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정수랑 실수는 무슨 차이인가요? 자,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수점이 없는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예요. 자, 이때 이 플러트라는 말이 소수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빙산 위에 이렇게 조그만한 섬같이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는 게 있고 아래에 엄청나게 많은 얼음이 물 안에 가라앉아 있죠. 이게 실수와 형상이 비슷하다 그래서 둥둥 떠 있는 형상, 요것을 실수로 표현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 플러트란 말 자체가 실수가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 플러트란 타입도 있는데 더블이라는 타입이 보통 실수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때 이 더블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플러트가 가지고 있는 크기의 2배라는 뜻이에요.
2배. 그래서 더블이에요. 플러트가 가지고 있는 크기의 2배.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단 플러트라고 할게요. 플러트라고 할게요. 나중에 조금 더 배워보면 오늘 아마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때 더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자, 기본형에는 뭐가 있다? 다 숫자인데 정수 타입과 실수 타입이 있다. 그리고 논리 타입과 문자 타입도 있다. 근데 이제 왜 논리 타입도 숫자라고 했죠? 이때 우리가 논리 타입인 true가 1, false가 0이기 때문에 논리 타입도 기본형이고. 자, 문자 타입은 왜 숫자다? 문자를 뭘로? 문자표의 번호로 만들기 때문에 어제 이제 아스키 코드표를 보여드렸죠. 그렇죠? 자, 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야죠. 문자들한테 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번호를 매겼어야죠. 아스키 코드표는 뭐다? 최초 컴퓨터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표라고 했어요. 이 문자표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다? 컴퓨터는 숫자밖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표에 문자들을 다 번호를 매겨서 또 키보드에 있는 키보드의 위치마다 번호를 다 매겨서 그렇죠? 특수 문자 같은 걸 매겨서 자 이거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든 거죠. 그렇죠? 이게 최초의 문자표가 됩니다. 지금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자, UTF-8입니다. 그렇죠? UTF-8. 우리가 이제 유니코드라고도 부르고요. 그렇죠? UTF-8. 자, 유니코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니코드. 자, 엄청나게 많은 글자들 최대 6바이트까지 저장이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1바이트 크기. 지금 여러분들이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놓고 봐도 1이랑 6은 6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오늘 1바이트 크기의 문자표고요. 이 친구는 뭐다? 6바이트까지 가능. 근데 제가 알기로는 6바이트까지가 잘 없고요. 보통 3바이트에서 4바이트까지. 우리가 이모지 쓰는 거 있죠. 이모지. 자, 이모지는 4바이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문자표를 우리가 조회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저랑 조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바이트 쪽에 아스키 코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표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이 표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모든 문자표는 이 표를 다 1바이트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자가 2바이트 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자, 보면 이제 문자표를 뜯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잘 나오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글은요 3바이트에 있어요. 3바이트. 한글은 3바이트 쪽에 여기 있습니다. 요즘 영역을 보면 자, 요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3바이트 영역에 이렇게 문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자도 있네요. 그렇죠? 히라가나네요. 그렇죠? 일본어. 가타가나도 있고 주음본어, 한글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자는 다 뭐다? 숫자다. 숫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렇게 했고, 그렇죠? 자료형에 대해서 몇 개 배웠어요. 그렇죠? 자료형. 자료형은 이렇게 생긴 걸 배웠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배열이라 불렀어요. 배열. 배열. 이 친구는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것도 알려드렸어요. 헬로. 자, 이거는 문자로 된 배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열이라 그랬어요. 문자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알려드린 게 이런 거, 그쵸? 자, 요거는 객체라고 했어요. 객체. 객체. 그래서 이 자료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배열, 문자열. 근데 요거 두 개는 같은 거라고 했었죠? 같은데, 물리적으로는 같은데, 어떤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객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지금 어제껏 복습한 걸로 다시 문제를 보면 자, 우리 기본형에는 뭐가 있어요? int, 캐릭터, bool 이렇게 있고 string은 자료형이죠. 그렇죠? 문자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에서 정수끼리 연산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환하나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3 더하기 3을 하면 6이 나오죠. 그쵸? 근데 이런 게 헷갈립니다. 그쵸? 3을 2로 나눴어. 그러면 뭐가 나요? 원래는 1.5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정수끼리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3 나누기 2는 1이 나오고 나머지는 지워버려요. 정수 1만 나오고 나머지는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항상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3 더하기 0.2다. 그럼 이거 뭐가 나올까요? 3.2가 됩니다. 자, 정수와 실수를 연산하면 항상 실수가 나옵니다. 자, 정수와 정수를 연산하면 무조건 정수. 그렇죠? 정수와 실수를 연산하면 무조건 실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렇죠? 3 더하기 1.0을 했어. 그러면 4죠. 그렇죠? 근데 4.0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왜? 자바는 정수와 실수를 구분하기 때문이었죠. 자바는 정수와 실수를 구분합니다. 그렇죠? 구분해서 저장을 합니다. 제가 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바는 그렇죠? 정수와 실수를 구분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코드의 출력값,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3, 4, 12, 그렇죠? 3, 5, 10보니까 4가 나오겠죠. 그렇죠? 4가 출력된다. 4가 출력된다. 자, 요거는 뭐가 나와요? 4. 자, 4, 3, 10이고 1이 남으니까 4.3333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죠? 4.333333. 이게 계속 무한히 나오나요? 어느 정도 나오다가 끝나나요? 어느 정도 나오다 끝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데이터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다가 끝난다 그랬어요. 자, true와 false는 어떤 타입이라 그랬어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불. 근데 이제 이걸 한국말로 논리형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큰 카테고리로 보면 기본형인데, 그죠? 구울이다, 그죠? 논리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큰 영역을 얘기하고. 왜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올까요? 뭐지? 제가 제 얼굴이 지금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뭘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멈춘 것 같아. 지금 화면 여기 지금 녹화가 제 아이폰에 좀 문제가 있는지 좀 이따가 제가 확인해 보죠. 이제 좀 쉬는 시간이니까요. 금방 끝내고. 자, 다음 중 비교현산이 아닌 것. 자, 비교현산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크다, 크다, 작다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뭐다? 제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비트 연산이라고 했었죠. 나중에 배워볼 거라고 했어요. 자, 요것만 3개가 맞겠죠. 그쵸? 아래 코드의 의미로 알맞은 것. 자, 요거는 뭐예요? 문자를 숫자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뭐예요? 문자를 정수값. 이때 정수가 뭐예요? 수가 되겠죠. 그죠? 출력한다. 이 B가 되겠네요. B. 자, 내가 설명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물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65라 그랬어요. 그죠? 대문자에 있는 65. 그래서 65 더하기 65는 130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더하기라는 건, 정수끼리의 더하기니까, 라고 추측하고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더하기는 뭐예요? 숫자를 연산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이제 요 A는 엄연히 따지면 이제 65라는 문자표 번호죠. 문자표의 65번이죠. 65번이죠. 그래서 수를 연산하는 거니까 65 더하기 65를 하면 되겠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 어제 이제 질문을 참 잘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 A 더하기 A에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앞쪽에다가 인트로 형변환을 이렇게 합니다. 인트. 자, 형변환을 해서 그러면 이제 하면 어떻게 돼요? 65 더하기 6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3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질문하신 분한테 어제 누가 물었죠? 범준 씨가 물었나요? 청어 씨가 물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가 물었는지. 근데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엔진의 입장에서 자, 이 친구가 굳이 인트로 형변환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얘는 65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구체적으로 인트로 바꾸는 단계가 생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에서 자료형 데이터 타입은 자, 인트는 기본형, 요게 자료형이죠. 그렇죠? 문자열. 얘는 뭐예요? 배열인데 문자로 된 배열이죠. 그렇죠? 얘도 엄연히 따지면 문자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정수로 된 배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자료형이 되겠죠. 그렇죠? 자료형. 이것만 정수가 되겠다. 제가 이제 정답에 다 이렇게 적어 놨을 텐데 안 적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아래 코드에서 배열 데이터 타입과 이름을 각각 적으세요. 자,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었죠? 자, 근데 이제 요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제가 요 변수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자,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다 써드릴게요. 현재 요게 실제로 데이터가 됩니다. 그죠? 요게 데이터. 자, 요것도 배열 데이터가 될 거고요. 배열 데이터. 근데 배열 데이터인데 정수로 된 배열 데이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nums가 이 배열 데이터의 이름이 되죠. 그렇죠? 자, 요 이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데이터를 참조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 변수를 쓸 때는 꼭 앞에다가 타입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int 이거는 뭐예요? 변수의 타입이에요. 자, 변수의 타입은 데이터 타입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오른쪽 게 실제 데이터고요. 오른쪽에 실제 데이터. 자, nums가 그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 거고요. 좀 어렵죠, 그렇죠? nums가 이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 거고요. 참조를 하려면 이 데이터와 동일한 타입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것은 배열이란 뜻이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정수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정수로 된 배열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정수로 된 배열. 그러면 자, 여기 문제에서 뭐예요? 배열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가 되겠죠. 그렇죠? 정수. 이름은 nums가 되겠죠. 그렇죠? 자, 벌써 쉬는 시간이 지나버렸네. 자, 요거 다 해가니까 금방 다 해가지가 않네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하고 끝내볼게요.
자, 요 hello를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얘기하기로는 문자로 된 배열이 문자열과 같다. 위에서도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로 된 배열.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문자열로 된 배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자로 된 배열 hello가 정답이 되겠죠. 자, 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다른 데이터가 되나요? 자, 다른 데이터가 돼요. 그렇죠? 왜? 얘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는 0, 1, 2, 3, 4. 헬로는 꼭 2가 첫 번째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자, 꼭 이렇게 써야지 같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혜지 씨가 질문을 아주 잘 해줬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A. 그렇죠? 자, 넘어가서 자, 요거는 이제 제가 GPT한테 물어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요거 이제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게 백틱이라고 부르는데 백틱이 있어서 조금 헷갈렸던 문제였죠. 백틱을 이렇게 지우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렇죠? 백틱 이렇게 좀 지우면 자, 여기 작은 따옴표. 어제 이제 여러 명이 질문했는데 작은 따옴표는 문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자형. 다른 말로 차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우리 범준 씨가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쓰면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자, 컴파일 오류가 뜨면서 넌 사용할 수 없어. 넌 아예 이거는 실행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꼭 써야 되고요. 얘는 정수형이라고 했죠. 자, 인트가 될 거고요. 그렇죠? 얘는 실수형입니다. 그렇죠? 자, 실수형. 실수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실수형. 얘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플러트나 그렇죠? 더블을 쓰면 아주 좋은데 제가 어제 안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절대 안 알려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논리형이고요. 얘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함정 문제인데 9는 숫자니까 정수 아닌가요? 하지만 9라는 문자표의 번호가 되겠죠. 그렇죠? 이 친구는 몇 번이죠? 자, 볼까요? 저도 9는 안 외우고 있어서 9가 9가 0 여기 아니군요. 그렇죠? 보면 숫자 9가 여기 있다. 그러면 57번이네요. 그렇죠? 57번. 얘는 문자형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문자형이 아니라 문자열이 되겠죠. 그렇죠? 자, 문자열은 무슨 타입이에요? 참조형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자, 선생님 저는 자료형을 배웠는데요. 자, 자료형의 다른 말은 참조형입니다. 그렇죠? 참조형. 자, 이건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우리 GPT가 눈치 없이 안 배운 걸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렇죠? 자료형의 다른 말은 참조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기본형. 그렇죠? 이 친구만 참조형. 자, 연산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문제 중복이었죠? 자, 요거 나누면 뭐가 돼요? 2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2.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2.5가 나오겠죠? 그렇죠? 2.5. 자, 실수랑 정수랑 연산했으니까 자, 연산의 결과로 올바른 것. 자, 이거 지금 뭐예요? 3은 5보다 작죠? true가 되겠죠? 그렇죠? 3은 3이랑 같죠? true가 되겠죠? 3은 3이랑 같죠?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너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논리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가 아닌 거 똑같은 문제는 그렇죠? D가 되겠네요. 그렇죠? D. 자, 그 다음에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로 올바른 것을. 자, 요거 지금 제가 어제 요거 외워야 되나요? 그러던데, 죠 외울 필요 없이. 항상 문자는 어떻게 돼요? A, B, C, D, E, F, G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되겠죠? 예, 65번, 66번. 그래서 요거 60A 정도는 외우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저도 중간중간 자꾸 까먹어야죠. 꼭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131이 되겠죠. 그렇죠? 자, 끝. 자,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지금 30분이니까 40분까지 쉬었다 올게요. 40분까지.